보통 이런 친구들이 각 반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친구들이죠. 군대에 와서 우리의 발톱, 손톱 못 깎으니까 좀 소대장님이 어떻게 해보라고. 야, 너희들끼리는 같은 영화관이니까 너희들끼리 친구해야 되라고 하면서 친구를 강요해 줍니다. 경제교육 했던 애들이 200명이 넘거든요. 200명이 뭐야? 3, 400명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경제교육 받고 나서 바뀝니다. 진짜 많이 바뀝니다. 제가 하는 선택은 경제적인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이 선택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요리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에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는 재료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희소성의 재료들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자원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인맥, 물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세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 다 떨어지거든요. 시간, 친구, 돈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리사가 굉장히 경제적인 사람들이라 봐요. 가끔 보면요. 그 재료들을 보시면 메인 요리에 당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근이 남거나 뭔가 이제 부위별로 못 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반찬 요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더 넣습니다. 그러면 이 요리사는 남기는 재료 없이 모든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요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보이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가장 많이 활용해서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서 가장 좋은 성과, 결과를 낼 것이냐. 결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 과정이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 원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가장 좋은 답을 뽑아낼 거냐, 빠르게 답을 뽑아내는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은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낼 거냐. 수학할 때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시간이 부족해요. 뭔가 지금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친구를 활용하자. 라고 해서 내가 혼자서 뭔가 물건을 팔으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부족해. 친구들아, 너가 마케팅을 하고 너가 물건을 만들고 너가 포장을 하고 내가 그러면은 전략을 짰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니까 시간이 4분의 1로 줄고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나의 수익은 4분의 1로 줄어들지만 만약에 나 혼자 했다라면은 애초에 0이라는 값이 나왔겠죠. 그럼 0보다는 4분의 1이 나으니까 4분의 1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제교육 했던 애들이 200명이 넘거든요. 200명이 뭐야? 3, 400명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경제교육 받고 나서 바뀝니다. 진짜 많이 바뀝니다. 발언도 바뀌고 생각 자체 깊이가 바뀌어요. 예전에 링컨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하던 시절에 본인이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가 무슨 기하학을 공부하나 이랬더니 수학적인 과정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말이 좀 더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걸 경험하고 싶다 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거는 저는 되게 수학 과정처럼 생각하면 좋다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를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아이. 보통 이런 친구들이 각 반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친구들이죠. 예, 이런 아이들로 만드는 게 저는 경제 교육이라 봐요. 그래서 이 단순히 경제 교육이 우리 애가 그냥 돈 좀 알고 뭐 얼마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아이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망치는 가장 큰 행동 하나가 저는 아이들한테 선택 기회 박탈이라 봐요.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들이 많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요새 구내식당에 한번 여자 학생 하나 때문에 줄이 너무 길게 서서 다들 밥을 너무 늦게 먹고 이제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밥솥 여는 법을 몰라가지고 밥솥 여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여는지 모르고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생까지 돼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밥솥 한번 열어보는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줬냐면 그 학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준 겁니다. 밥솥이라는 거는 압력이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압력밥솥을 잘못 열면 압력이 터지면서 다칠 우려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 만졌다가 다칠까봐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 뒤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이 압력밥솥 모르는 처음 보는 압력밥솥을 열었을 때 성공할 확률과 잘못해서 내가 크게 다칠 확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선택을 못하고 장애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경험 해봤을걸요? 오늘 뭐 먹으러 갈래? 그냥 아무거나. 이제 뭐 할래? 어디 놀러 갈래? 아무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카페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은 뒷사람들 줄 서 있어도 그거 선택한다고 고민 엄청 합니다. 선택 장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 더 많아졌어요. 그럼 선택을 왜 못하게 되느냐? 경험을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와서 우리의 발톱, 손톱 못 깎으니까 좀 소대장님이 어떻게 해보라고. 이제 그런 전화들도 온대요, 군대로. 손톱, 발톱 깎는 거조차도 그러면은 자녀들이 해본 경험이 없었고 선택도 못 해봤다라는 거죠. 이런 선택의 경험이 다 박탈된 상태로 자녀를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 참혹하지 않을까요? 자, 아이들의 진로 부모님이 정해줍니다. 그래, 이러죠. 그래, 의사가 돼야지 라고 이미 정해줘 버려요. 부모님이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직업을 다 두루두루 한번 봤더니 야, 의사만 한 게 없더라. 의사 해라. 딱 정해놔요. 자, 그리고서 학원도요. 부모님이 정해줘요.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동의한 것만 학원 보내줬어요 라고 하는데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학원 가고 싶어? 수학학원? 그러면 엄마가 빵긋 웃으면서 그래, 아유 수학하고 싶어? 이러면서 빵긋 웃어줘요. 그런 다음에 저 요새 미술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학생인데 미술하고 싶어? 이러면서 엄마 표정이 살짝 일그러져요. 그럼 애 입장에서는 엄마의 표정을 봤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엄마가 원하는 학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원하는 학원들을 부모님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더라도 부모님이 정해주는 선택으로 학원도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친구들도 그래요. 요새 더해요. 이제는요, 친구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어린이집도 더하죠. 요새는 산후조리원부터 친구 만들죠. 산후조리원 친구 만들고 어린이집 친구 만들어주고 영어 유치원 친구 만들어주면 그 영어 유치원 친구들이 그대로 초등학교 가서 반 친구가 되고 영어 유치원 출신 친구들끼리 같은 반 되고 뭐 옆반 되면서 학교 끝나고 나면은 그 엄마들끼리 애들 따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룹 만들어주고 야, 너희들끼리는 같은 영어학원이니까 너희들끼리 친구해야 되라고 하면서 친구를 강요해 줍니다. 친구를 사귀는 법도 몰라요. 예전에는 저희는 한 학년에 6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반으로 넘어가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같은 반 친구는 한 둘에서 셋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에서 셋은 성별까지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모르는 애예요. 이제 다음 학년 가면 그냥 매년 새로운 친구를 계속 사귀어야 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새로운 친구를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12번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새 학기가 되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친구들을 찾아야 되고 나와 성향이 맞는 친구들을 만들어서 또 같이 재미있게 1년을 잘 지내보고 이런 경험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험조차 사회적인 경험조차 못 시켜주는 거죠. 이 상태로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뭐 친구들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죠. 엄마가 만들어 줬는데 그 엄마가 저기 미국까지 따라와서 친구 만들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그렇게 됐죠. 진로도 그렇게 됐죠. 거기에다가 어떤 거지 소비까지 그렇게 합니다. 소비. 용돈 가지고 사고 싶은 거를 부모님이 다 결정해 주죠. 엄마가 다 알아서 사주는데 뭐하러 너가 선택을 하려 그래. 다. 장난감부터 원하는 책부터 원하는 뭐 물건들, 학용품 다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이 완전히 박탈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경제교육의 목을 떠나서 자녀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자녀가 직장을 구하잖아요.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첫 취업한 직장인인데 부모님이 월급보다 용돈을 더 많이 줘요, 애한테. 기죽지 말라고. 당연히 신입사원은 월급이 적어야 정상입니다. 적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걸 느껴보고 이게 아니네. 그래서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도 겪어보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250인데 부모님이 용돈을 300을 줘버리면 애가 550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일을 열심히 할까요? 그냥 여기는 9 to 6만 하다가 퇴근하고 나서 내 할 거 하고 주말에 놀러 가야지 이렇게 되죠. 그럼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돈을 받는데 이렇게 일을 안 하지? 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래 있기 어렵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한 3개월 뒤고 나면 수습 끝났으니까 집에 가세요라 하겠죠. 집에 가고 나면은 엄마 나 잘렸어. 엄마가 그럼 취업 다시 알아봐 줄게 하면서 엄마가 자기소개 다 또 써주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 40쯤 되면 뭐 합니까? 그냥 집에 눌러 앉고 사는 거죠, 같이. 우리가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은 캥거루족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이 캥거루족이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겨난 개념 중에는 내가 너무 우리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건 당연히 좋은 행동인데 사랑의 표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동물들도요.
어미가 자식을 키울 때 계속 경험을 시킵니다. 독수리도 애를 한번 던져봐요.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둥지에서 던져가지고 얘가 알아서라도 날개짓 할 수 있도록 강제로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새끼를 두고 그냥 부모님이 확 떠나버리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자녀를 미워해서 그러는 건 게 아니라 얘가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부모는 결국 먼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자녀가 혼자서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교육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인큐베이팅을 해버리는 거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경제교육을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녀 기르는 방식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교육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한테 이 선택하는 경험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애가 발전해 나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저는 요거요, 길게도 안 걸려요. 딱 1년. 1년만 하면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왜 1년이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학교 교사하던 시절에 1년씩 가르쳤으니까 1년씩 가르쳐서 애들을 다 바꿔봤습니다. 애들 눈빛 바뀌는 것도 해봤어요. 예전에 애들이 수행평가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한 애가 좀 말 잘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엄마가 가져오지 말래요, 버리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예쁜 쓰레기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되게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얘들아 가져가지 말고 가격표 한번 붙여볼래? 라고 했어요. 1,000원부터 5,000원까지 너희가 생각한 가격을 합당하다 생각하는 가격을 다 붙여봐 라고 애들이 이걸 왜 붙여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지 라고 했어요. 충격을 먹죠. 그게 왜 팔리냐? 내가 만든 물건이 나 대충 한 건데 팔릴 거야, 걱정하지 마, 붙여봐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물건을 가격표를 다 붙였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학교 축제날 저희가 부스 열어가지고 다 팔았어요. 2시간도 안 돼서 다 매진됐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애들이 충격 먹었죠. 내가 수업 시간에 만든 물건이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러 오더라. 수업 시간에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온전히 생산을 해본 경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물건이 누군가 돈을 주고 팔린다는 걸 봐서 그게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온 걸 보고 나니까 애들이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2학기 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수행평가 할 때 더 잘 만들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수업을 더 열심히 하죠. 제가 그 호주에서 배웠다는 그 경제교육 방식이 아이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양 애들 하면 특징들이 그거잖아요. 자립심을 길러줘라. 자녀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하고 자녀들한테 책임감을 넘겨줘라. 그게 서양의 교육인데 그들이 하는 그 교육이 경제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경제교육 방식을 우리가 넣자라는 거죠. 경제교육 쪽은 아직 뭐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고 거의 뭐 황무지였었고 그나마 경제교육 쪽에서 보면은 약간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뭐 경제교육 책이라는 거 내는 거 정도가 경제교육의 한계였었고 아니면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경제교육 정도를 경제교육이라고 했었지만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경제교육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버는 돈 거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뜻이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고 저도 경제교육을 자녀들도 해보고 부모님들도 해보고 느꼈던 결과 이거는 부모님들이 먼저 바뀌고 자녀도 같이 바꿔야 되는 종합적인 사업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고민했던 거였던 거고 마침 그때 이제 또 합심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게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 각자 돈 되는 사업은 좀 뒤로 냅두고 이거를 좀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저도 그때 합심해서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1년 동안 잘 보시고 자녀분들에게 계속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